자기 암시를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인데 예.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내가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거나 또는 어떤 뭔가 확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끌어가는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걸 써요. 그런데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한 것들은 기초가 다 이제 딱 끼어져 있고 어떤 상태냐면 나는 이미 대전제를 만들어놨어요. 이 대전제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생활 모든 것에 나의 사고나 감정이나 어떤 행동, 내 어떤 언어 여기에는 이미 그 대전제가 묻어 있어요. 그 대전제가 뭐냐면 나는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바로 하마 돼지, 하마 돼지, 하마 돼지 계속 이건 나의 별명이기도 하지만 나의 대전제가 되고 또는 나의 어떤 그 모든 뇌 회로의 밑에 다 묻어 있지. 그걸 갖고 있다 해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고뇌를 느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죠. 근데 그게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게 왔을 때 분명히 그걸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져요. 그게 없으면 계속 이걸 덮어버리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겠죠. 직면을 해야 우리는 뭐냐면 그 실체를 보거든. 직면을 한 후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할까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고 나서 뭐 하느냐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이라는 걸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행이 가는데 그건 이미 내 안에 뭐냐면 하마돼지라는 게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탄력을 가진다. 이걸 제가 쓰는 말이 마음의 쿠션이라는 단어예요. 그 마음의 쿠션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회복력 또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이 언어적 그 설명 이면에 있는 그러한 그 원리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또 그런 사례들은 또 있는가? 그래서 의사가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퇴원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며 그때부터 환자는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말 한마디.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그 말이라고 했죠. 자, 이게 이제 위약 효과입니다. 다음에 자성예언. 자성예언은 내가 했던 말이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또 그걸 쓰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건 너무 호도하는 거 아니냐, 과장된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한 말들이 다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또 풀어줘야죠. 실제 상담하다 보면 말을 이래 한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나요?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걸 우리가 풀어줘야지. 그럼 당신은 그런 말을 썼다 했는데 얼마나 썼는데? 지금도 그 말 쓰고 있는가?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자성예언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 그와 관련된 말을 난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뇌를 착각시키는 거예요. 뇌를.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떤 사람? 됐다 하고 자성예언인 게 됐다 하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뭘 이룰 거야, 이건 자성예언이 아니겠네요. 그것도 자성예언이 될 수 있는데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자성예언이죠. 난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과적 관점이잖아요. 우리 뇌가 가진 별명이 착각의 챔피언이죠. 그럼 착각을 시키는 데 있어서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도 좋고 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해버리면 뇌는 그걸 반복 돌아버리면 나는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일어나 버려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나의 뇌를, 나의 마음을, 나의 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 활용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초점이지. 그걸 학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부족한 부분, 약간 미흡한 부분, 그걸 캐내자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된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된다. 우리의 언어가 현실이 된다. 라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를 그냥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에 대해서 반격을 하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걸 뇌과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거예요. 풀어내보니까 실제로 그래 되네. 분명히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본인 말대로. 예. 그래서 알아. 의식에서는 이건 아직 난 그게 안 됐어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또 공부했던 게 있죠. 의식과 잠재의식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잠재의식이 이긴다. 분명히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뇌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100% 잠재의식에서 믿느냐? 우리 잠재의식이 바보가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어. 하지만 이루어졌다라는 그게 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그걸 이룰 수밖에 없는 뭐를 유지하게 만들어준다.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요. 그 일관성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하느냐면 쉽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걸 도피라 그래요. 예. 아예 그게 두려워서 그 옆에 가지 않는 걸 회피라 그래요. 예. 도피와 회피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뭘 못하는 건가요? 직면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자, 그래서 성과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성예언이 된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비중을 더 크게 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예. 그 읽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 사례가 뭐냐면 자성예언이에요. 예. 그 자성예언을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한 달 뒤에 죽을 것이다. 예. 그 암시를 넣은 건 타인 암시예요. 타인 암시. 예. 그 사람이 넣었지만 그걸 내가 수용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내 안에서는 뭐가 돼버려요? 자성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식 차원에서는 저 미친놈이야. 저 사이비야. 라고 난 절대 안 믿는데 이미 내 잠재의식에는 그게 들어와 버렸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하고의 그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뇌는 엄청나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암시에 피폭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안에 그걸 수용해버려서 잠재의식했어요. 예. 그럼 그럴 때 숨차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계단 오를 때 숨차는 건 당연한 거죠. 잠잘 때 내가 어떤 때부터 숨이 좀 가쁠 때도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잠재의식에 난 한 달 뒤에 죽을 것이야 라는 게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회로가 강하게 기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연결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자기 안에 점점 부정적 그 암시가 뿌리를 계속 내리면서 점차적으로 생리적인 부분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생리적인 부분은 우리의 이 정신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거든. 예. 심신 상관성이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은 그때 그 날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 예. 누가 죽인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자성미연에 의해서. 그럼 이게 그런 부정적인 암시가 아닌 예. 만약에 긍정적 암시를 계속 넣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 자,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논리의 비약이라고 해요. 예. 논리의 비약. 예. 그 사람은 절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선교사고 예. 이 사람은 그냥 점술사예요. 예.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른 걸 갖고 있는 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점술사가 이 선교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 관점이 빠져버리면 예. 여기서 이제 논리적 비약이 나오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갔던 질문. 예. 그건 사실 그 질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음. 제일 중요한 게 논쟁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논쟁을 허용하지 않죠. 예. 조금 전에 우리는 논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발전될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아. 내담자가 상담사가 이런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뭔가 미심쩍거나 예. 의심이 되거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치고 들어오면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또 설명해 줘야 되거든. 아. 설명에 대한 또 다른 논박이 들어와요. 예. 그럼 논박이 들어오면 또 다른 설명이 들어가고 아. 그러면 이제 나도 이기려고 또 이야기를 할 거거든. 아. 또 상대도 우리 뇌는 무조건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옳아야 된다. 아. 그것이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걸 갖고 있는 걸 우리 일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 주장한 걸 잘 안 굽혀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일관성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포 형사예요. 아. 나포가 제가 뭐라고 했죠? 영역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포를 형사. 예.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친밀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어떤 했던
말, 어떤 스포트 했던 것들이 이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려면 라포가 형성되죠. 라포가 형성 안 되면 벌써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치고 들어오는 게 우리가 상담이나 교육, 진짜 우리가 뭐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학문적인 어떤 그런 토의를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죠.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까 같은 그런 질문이 들어와야 돼.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으니까 그건 풀어주시죠. 풀어주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도 논쟁을 하면 안 돼. 내 생각이 맞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뭐냐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셨네. 와, 대단한 상상력, 창의력.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내하고 아주 상담한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네요. 그 능력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쓴다면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하는 순간에 초점이 확 돌아가 버리지. 자성예언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뭐였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자성예언이에요. 그럼 이제 자성예언을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또 풀어봐야 되잖아. 꼭 뇌과학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상식적으로. 자성예언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뭘까요?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난 뭐가 될 거야 라는 그 말. 우리나라 그 6대 대통령의 김영삼 전 대통령.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자성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이 사람의 뇌에 뭐가 만들어졌다? 전용 신경회로가 만들어졌다. 그 전용 신경회로는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신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용 신경회로가 구축됐다는 것은 그 자성예언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는 생각, 감정, 말, 행동, 요 네 가지를 이제 외워놓으세요. 생각, 감정 또는 정서라 그래요. 말, 행동. 이 네 가지가 테사라 그랬죠. 테사, T-E-S-A. 자성예언에 의해서 우리 뇌에 그와 관련된 전용신경회로가 이미 구축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그 자성예언의 영향을 받은 생각과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많은 연결들을 짓고 또 새로운 그런 정보들을 계속 찾게 되죠. 그와 관련된 회로가 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정보를 더 빨리 받아들이고 내꺼하시겠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죠. 자성예언이 단순히 말한 대로 그냥 이루어진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뇌에서 이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을 더 높인다. 이렇게 정리해요.